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 좀 많이 찼네. 자, 첫 번째 달라고 해서 첫 번째 달라. 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어일 테니까 전체 주어인가 보네. 얘가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해서 뒤가 꾸며주는 거죠. 개념 정의할 때 우리가 꾸밈을 통해서 개념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일까? 하고 물었네요. 그러면 우리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점유란 했네. 개념어구나. A란 B라니까 설명 방법 정의를 통해서 뭔 정의를 내리고 싶나 봐. 물건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니까 의죠.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입니다. 점유에 대한 개념이네요.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가 바로 점유구나. 이에 비해 이렇게 비에 나왔으면 두 개를 어떻게 써? 비교하는 건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 B에 B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쳐서 정확하게 차이를 드러내야 되죠. 이런 것도 A와 달리 B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 삼각형과 역삼각형 쳐서 정확하게 차이를 드러내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가 소유랑 해서 다시 개념 정의를 했죠? 요거랑 두 개랑 비교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에 대한 개념하고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차이를 알아내야 한다 봐. 여기서는요. 이게 가장 중심인가 봐. 점유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 점유가 물건의 사실상 지배 상태라면 소유는 뭐냐?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소유가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거야. 내가 지금 쥐고 있으니까 이게 점유입니다. 내가 사실상 지배 상태를 하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 그럼 수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건 뭐 하는 상태야? 이거는 지금 소유도 한 상태네. 그죠? 근데 이놈을 내가 범상이한테 줬어. 받아, 이씨. 자, 이사하면 저건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범상이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범상이가 저걸 버릴 수는 없지. 왜냐면 내 소유거든요. 내가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는 나지만 현재 점유는 범상이가 하고 있다. 내놔, 이 새끼야. 그냥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겠죠. 정리하면 그러면 핵심 포인트 뭐야? 점유와 소유를 정리하면 여기를 정리해 볼게요. 뭐 이런 얘기네. 점유자와 소유자가 주어구나.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봐라. 항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빗김을 칠게요. 저런 건 평가원이 오답 만들 때 이용을 막 하지요.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반드시 일치한다. 이러면 오답이 되겠죠. 그죠?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방법이네. 저런 단어를 썼다라는 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일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오답 만들 때 반드시 일치한다는 둥, 꼭 일치한다는 둥,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둥 이런 말 나오면 오답이 되겠죠.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방법이었네.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할게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대문자 A가 있으니까 두 번째 단락 끝내고 2번 불러가야 합니다. 출발!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많이들 맞췄네. 자, 물건을 쓰거나 물건을 빌려 쓰거나 했으니까 뭔가 대등절이니까 또 있나 보죠.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니까 빌려 쓰는 놈, 보관하는 놈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직접 점유라고 하나 봐. 개념어구나. 직접 점유는 빌려 쓰거나 내가 빌렸어 또는 보관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대.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점유죠. 지금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직접 점유인 겁니다. 이에 비해 있으니까 또 비교하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뭘 비교할 거냐면 요거 직접 점유와 뭔가를 또 비교하고 싶은가 봐. 찾아볼게요.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똑같네.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이건 사람이네. 아까는 물건을
지배하는 거라면 얘는 사람에게네. 보관하거나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를 전체 어디 할까? 여기 뭐야 이거 보관한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지배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배 상태. 그러면 사실상 지배 상태가 두 개네. 이것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뭐냐면 요거 직접 점유하는 게 당연히 사실상 지배 상태고요. 지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뭐냐면 사실상 지배 상태래요.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 요게 바로 뭔데? 요게 바로 간접 점유인가 봐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요 두 개를 지금 차이를 두고서 설명하고 있네. 그럼 직접 점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 뭐야? 사실상 지배 상태인데 그게 뭐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래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저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다가 다시 하나로 뭉쳤네? 공통점이란가 보죠. 얘들은 점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모두 이렇게 나왔네? 이런 것도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기술에 써먹을 수 있죠. 그죠?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기술 모두에다 대고 뭐라고 하면 돼? 일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말이죠. 모두 점유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일부만 하면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직접 점유만 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간접 점유만 직접 점유에 해당된다. 아니겠죠? 둘 다 점유래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대요. 그럼 소유자를 공시한대요. 근데 공시가 뭔데요? 대충 알겠지만 설명하네요. 공시가 뭐냐면요. 설명하네. 개념어. 공시란 물건에 대해 물건에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그거가 공시래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래. 한마디로 내 거야, 네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누구 거라고 인식하는 거야.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쥐고 있다는 건 내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거야. 그죠? 물건 중에서 피아노, 뭐예요? 피아노. 그 다음 뭐 금반지, 그 다음 가방 등과 같으니까 같은 거겠죠? 대부분의 동산이 요거군요. 여기 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요 두 개가 같은 거죠. 피아노라든가 금반지, 가방이 동산입니다.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그죠? 피아노 움직일 수 있죠. 가방 움직일 수 있죠. 금반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동산의 반대가 뭐냐면 부동산. 그거는 재산이지만 움직일 수가 없죠. 집 갖고 튀는 놈 있어요? 없잖아. 토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 없죠? 그런 건 부동산.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점유 때문에, 점유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죠. 점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소유권이 공시됩니다. 결과는 요 놈이네.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서 내가 적절한 계약을 맺어서 돈을 지불해서 샀어. 그러면 이게 내 거야 라는 것을 공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받으면 내 손에 딱 오는 순간 이거 내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요건가 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야겠다. 문제. 대문자 A가 쓰여 있으니까 문제 풀러 가야겠다. 으쌰. 자, 적절한 것이랍니다.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이거 말 바꾸면 이거죠. 물리적 지배를 한다라면 간접 점유가 아니라 뭐야?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죠? 물리적 지배를 하니까 직접 점유자겠죠. 그 다음에 간접 점유는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공시 방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야? 저 바로 앞 단락에서 보시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간접 점유를 하든 직접 점유를 하든 모두 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졌죠. 모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여기 간접 점유는 방법이 아니다 아니라 아까 했죠? 모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만약에 간접 점유자가 있다라면,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어딘가에는 직접 점유자도 있어야겠죠? 그죠? 간접 점유자를 했다는 간접 점유자라는 건 지금 내 손에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놈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다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빌려줄 수도 있잖아.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도 하나를 갖춰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되려면 앞에 보시면 자 어디 없나? 소유권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피아노의 직접적인 점유나 간접적인 둘 중 하나 하면 내 거라고 해서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소유자가 되는 것은 공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써요? 점유에 의한 공시가 된다고 했죠.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야겠죠. 정답은 5번이었네. 다음 세 번째 단락으로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조금 길다. 출발! 우리 상상의 상의가 아직 안 했네. 기다려야겠다. 니들은 기대도 하지 마. 니들은 못해도 할 거야. 좀 오래 한다. 그래도 기다려줄 거야. 어이씨. 자, 해볼게요.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일단 이 도자가 건네다 도자라고 그랬죠. 건네다. 주다 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할 때, 매도한다, 매수한다. 그때 한번 배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정과 전제사항이죠. 그럼 우리는 늘 물결 쳤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하고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우린 두 번째 수정을 넣을 거야. 얘는 나오는 순간 선후 관계를 체크해 달라고 그랬죠. 선후 관계니까 순서 차례 무조건 체크하라고 했잖아. 그래? 그러면 체크하면서 가보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권을 양도니까 건네줘야겠죠? 주려면 첫 번째 순서 차릴 테니까 아마 첫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이게 첫 번째인가 봐. 첫 번째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소유한 사람이 양도해야 돼. 그죠? 소유한 사람이 양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양수인, 수는 받다 숫자로 했죠? 이거 받다. 그러니까 양도인이 건네는 사람, 양수인은 받는 사람,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일단 소유자가 양도인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양도자와 유효한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니까 플러스인가 보지? 하나 더 있나 보지?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유권 양도를 공시하는 거 바로 윗단락에서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통해서 양도된다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그럼 세 개가 있네. 소유자가 양도인이어야 되고요.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유권을 양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동산 같은 거는 점유 인도를 하면 되죠. 너 가지고 가면 돼. 자, 그래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은 그러니까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은 그죠? 그러면 저래도 되고 그냥 동산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동산 소유권의 양도는 이렇게 주어를 써도 되겠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니까 어차피 얘는 이렇게 꾸미는 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주어는 이렇게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자,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됩니다. 점유인도로 공시.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앞에 다 얘기했어. 점유하는 순간, 넘겨주는 순간 바로 점유인도로 공시되는 효과가 있대요. 양수인이 근데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요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그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시,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점유 개정이라는 것과 반환 청구권 양도 이런 게 있대요. 간접 점유 상태에선 점유 개정과 반환권 청구 양도가 있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인도한 거라면요. 자, 예를 들어 그건 뭐지? 간접 점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대. 예를 들어니까 한번 찾아볼게. A가 B에게 피아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했답니다. A가 B에게 피아노를 양도하기로 했나 봐. 근데 3일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랍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게 뭘 줄 거냐면 피아노 소유권 양도네. 피아노 소유권을 양도할 겁니다.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피아노를 건네주고 돈 주고 돈 받고 서로 받고 얘한테 피아노가 딱 손에 딱 떨어지는 순간 공시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3일간 빌려 쓸 거래요. 3일간 빌려 쓰는 합의했대요. 그러면 지금 피아노는 어디 있어? A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A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유한 상태죠. 소유는 아니잖아. 그죠? 점유한 상태입니다. 그래?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자,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에 3일 뒤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직접 점유가 아니라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간접 점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반환권 청구권이 있대요. 반환권 뭐라 했지? 청구권을 가지고 있네. 3일이 된 뒤 내놔 하면 피아노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도인이니까 A죠. 그죠? 얘가 A죠. A가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그죠? 직접 점유하고 있죠. 양수인은 지금 현재 B죠. 얘지? 양수인에게 A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점유 인도라는 건 뭐야? 물건을 그 사람 손에다 딱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써? 어차피 3일 뒤에 받을 거니까 점유 인도한 것으로 한다고요. 그죠? 3일 뒤에는 B한테 오니까 점유 인도가 되니까 직접 점유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3일 이전에, 그 3일 전에는 얘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는 얘 거라고요. 요게 지금 뭐냐면 바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점유개정. 요거를 점유개정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 상태가 지금 뭐냐면 저기 안 나오겠다. 요 상태가 바로 점유개정 상태랍니다. 그죠? 요게 지금 점유개정이야. 한편 C가 또 다른 얘기네. 이제 C가 나옵니다. C가 자신의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졌답니다. 그럼 지금 C가 D 있는데 C가 가방인데 빌려준 걸 하자. 가방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어딨어? 여기에 지금 가방이 있는 거지. 그치? 빌려줬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직접 점유하고 있다란 얘기네. 직접 점유하고 있고 얘는 간접 점유한 상태입니다. 점유. 그러면서 얘는 뭘 가진 거야? 가져와.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권 청구권이 있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권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획을 했답니다. 그 C가 다시 누구랑? 자, E하고 양도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니까 C하고 E하고 만나서 지금 내가 가방은 D가 잠깐 빌려갔는데 그 가방 너가 네가 사라. 그래? 그거 네 거 확실하지? 오케이 살게. 이렇게 했나 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그렇죠? 통지하는 거야.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고 알려준다면
야, 내가 가방 팔았거든?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줘. 이거야. 그럼 D가 어떻게 써? 나중에 언젠가 3일간 쓰고 나서 가방을 저쪽으로 인도해야겠죠. 그죠? 인도해야 할 거야.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양도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 가서 요 반환 청구권이 누구한테 가? 얘한테 오는 거죠. 얘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C는 이제 D한테 통보를 해서 그 가방 주인이 바뀌었어 하니까 반환 청구권은 E한테 갔죠. 그러니까 E가 3일 뒤에 D한테 가방 가져와 하면 D는 거기다 갖다 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권 양도래요.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자, 반환 청구권 양도. 반환 청구권 양도 상태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네. 두 개 따로따로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점유 계정 같은 경우에는요. 팔긴 팔았는데 직접 점유했던 얘가 이거 파는 양도인이 아직 물건이 거기 있어서 나한테 지금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얘 반환권 청구권은 뭐냐면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이미 내 거를 빌려줬습니다. 저쪽에 빌려줬죠. 내가 점유 인도 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걸 쟤한테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이 반환 청구권을 서로 양도 계약을 맺은 거지. 그죠? 요거는 반환 청구권 양도. 지금 이 상태는 아직 나에게 어떻게 써? 점유 인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한 번도 점유 인도가 되지 않았죠. 그죠? 얘는 아까 뭐라 했어? 가방을 내가 빌려줬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어? 여기다. 자,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둔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언젠가 점유 인도가 됐어. 된 상태에서 빌려줬단 말이야. 내 수중에 한번 들어왔던 거야. 얘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찾아야겠네. 지금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 계정과 그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답니다. 왜 분리해서 얘기했는지 네 번째 단락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단락 출발. 어디? 자, 양도인이 건네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까 유효한 계약을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양도인이 소유자여야 되고 1번, 2번은 양쪽 간에 유효한 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점유 인도하면서 공시가 돼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첫 번째까지는 안 맞는 거야. 양도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고도 물었네요. 아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양도자가 소유자여야 되고 유효한 계약, 그 다음에 점유 인도로 공시되는 거야. 근데 두 가지는 성립합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고 점유 인도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틀린 거야. 양도자가 소유자가 아니야. 남의 거야. 뭐 이런 건 어떡하냐. 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어요.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굳이 여기에 이렇게 충분히라고 썼네. 야, 그거 네 거냐? 확실히 네 거 맞지? 너 계약서 같은 거 있어? 확실히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했답니다. 공시를 했다면 이거네. 우리가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죠.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점유 인도로 공시를 하는 게 세 번째 조건이었죠. 조건 첫 번째만 어긴 겁니다. 그죠?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인정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선의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에 초점을 둔 거냐면 계약을 정확히 했잖아. 나의 입장에서는요. 양도인이 얘가 소유자인 걸 내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 유효한 계약도 했고 점유인도로 해서 내가 공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약 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내가 계약에 대한 이렇게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의취득한대 얻게 된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 원래 주인은 좀 피해를 보게 되네. 그죠? 근데 이건 계약의 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한 사람의 헛수고가 되는 셈이잖아. 만약에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에 참여했던 나는 헛수고한 셈이죠. 그래서 정당한 계약을 했던, 정당한 거래를 했던 나에게 손을 들어준 거야.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하자. 다만, 법지문에서 이렇게 다만이 시험 문제죠. 다만. 그래서 100% 나옵니다. 법지문에서의 다만은 100%입니다. 간접 점유에 의한 했으니까 간접 점유 때문에 정도 되겠지.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이게 뭐 있어? 첫 번째 뭐지? 점유 계정. 첫 번째 아까 점유 계정이 하나 있었고 바로 윗단락에 있었죠? 두 번째 뭐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었죠? 이 두 개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쪽에서 요거 요렇게 읽고 요거 요렇게 읽었었어.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대요. 그죠? 가만히 따져보면 이 말은 점유 계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다른 점을 그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뭐가 다를까 보면 점유 계정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인도된지 직접 점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뭐냐면 점유 인도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랬잖아. 한 번도 내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반환 청구권은 원래 나한테 손에 쥐어서 점유 인도가 됐었어. 그거에서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반환 청구권 하는 거고 조금 다른 건 직접 점유를 한 번이라도 했냐 안 했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의취득으로 양수인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는구나. 그죠? 오,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써요? 다 사기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런데 아마 이 큰 돈이 드는 건 사기를 못 치게 했을 겁니다. 마지막 단락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단락 출발. 자,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반면에 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했으니까 아까 4단락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죠? 4단락에서 뭐냐면 선의취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선의취득은 뭐가 됐냐면 양도권, 반환권 양도 계약은 되지만 점유 계정은 안 됐었죠.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래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이었으니까 그게 뭔데? 등기와 등록이 바로 뭐냐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가 봐. 그러니까 등기와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즉 등기와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걸로 공시되는 게 있대요. 그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네.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군요. 그죠? 계정 점유도 선의취득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 이런 게 있는 거겠죠? 항공기 등록증 이런 게 있나 봐. 그거 같은
이런 거 같은 동사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자동차 등록증, 항공기 등록증 이런 식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얘는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 다 등록이나 등기로 공시하네. 점유 인도로 이게 아니라 등록과 그 등기로 공시된대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그러면 이러한 것이 뭐야? 바로 디귿과 요거죠. 얘들은 고가의 재산입니다. 고가의 재산 비싸구나. 자동차에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거는 그래도 싼 거야. 항공기는 뭐 2천억, 3천억 이럴 거 아니냐. 그런 거 토지 건물 뭐 3, 4억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고가의 재산에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된다라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선의 취득하면 소유권이 박탈되죠. 그러면 아까 이런 거 같은 거는 선의 취득을 한다면 이거 비싸봐야 뭐 1,000원, 10,00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항공기는 몇 천억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소유자가 어떻게 해서 생각지도 않게 박탈당하면 어떻게 해서 몇 천억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피해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안 돼. 너무 피해가 커요.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했대요. 거래 안전에만 치중한 게 뭐였냐면 아까 선의 취득을 인정한 거. 그 왜 거래 안전에 치중한 거냐면 내가 양도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충분히 내가 확인했고 유효한 계약을 맺었고 그다음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으니까 이거는 거래 절차죠. 거래 절차를 완벽하게 지킨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선의 취득을 허용했던 거. 이거 하고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거죠. 그죠? 그러면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한 게 바로 뭐야? 이게 이런 거야. 선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의 취득을 허용해 주는 거고요. 아니다. 원래 소유자의 어떤 이런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선의 취득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나눴냐 했더니 너무 고가에서 원래 소유자가 피해가 큰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안 시켜주고 있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거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선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인가 봐. 자, 문제까지 풀고 쉽게. 우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것도 60% 이상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가방의 점유자겠죠. 그죠? 소유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현재 직접 점유한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점유도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죠. 그죠? 자, 점유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닐 수 있는 게 맞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래요.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 소유자가 양도인이고 계약하고 점유인도까지 돼야 되죠. 점유인도가 되어야 완벽하게 되는 거겠죠.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오케이.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 했어? 알게 해주는 방법이야. 그죠? 그 방법은 뭐야? 내가 직접 점유하면 되죠. 간접 점유였던, 그 다음에, 간접 점유였던, 직접 점유였던 모두 다 점유고, 점유를 통해서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말이 맞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아니죠. 마지막에 공시하는 절차가 있죠. 세 번째 절차가 공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정답이었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3번 문제구나. 그럼 기억니들이 기억이 뭐라고 그랬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은 등록을 통해서 되는 거네요. 자, 등록을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 디귿은 그럼 등기겠다. 그죠?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네.
근데 이 두 개는 뭐야? 이제 국가가 한다라고 그랬었죠? 국가가 하는 거. 자, 그러면 기억은 디귿과 달리하면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기억만 해보자. 기억은 얘부터. 기억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억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니은 디귿이 국가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틀렸죠? 그죠? 이게 이미 연결이 안 돼요. 땡. 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거기까지 가지 말고 니은만 먼저. 니은은 원래 소유자가 얘야.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그 다음에 거래 안전보다 중요해. 맞죠? 얘는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 즉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뭐야?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잖아. 얘를 인정하지 않는 건 바로 뭐야? 거래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건 이건 뭐야? 이건 선의 취득을 인정하죠. 인정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니까 바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네. 바로 나왔네. 다음 디귿은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내리는 디귿은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에다 내가 농사 지으면 직접 점유한 상태죠. 내 건물에 들어가 살면 그게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지배 대상이 아니므로가 아니라 물리적 지배할 수 있어요. 토지에다가 내가 농사 짓고 있으면 되잖아. 건물에 내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 이미 틀렸네. 기억과 니은은 요 두 개 모두 양도윤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이 이전하다. 얘는 등록은 안 되죠? 땡땡.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디귿은 등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되죠. 얘는 등기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등기. 니은은 등록을 통해서 공시되고요. 얘는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건 맞습니다만. 다음, 요거 또 엄청 틀렸습니다. 어디? 자,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던 금반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을에게 양도하나 보죠? 유효한 계약도 했어요.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했대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지금 갑과 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 여기가 금반지를 양도하는 거죠. 금반지 양도 계약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 금반지를 얘한테 넘겨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근데 빌려쓰기로 했으니까 금반지가 아직 여기에 있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양도자가 아직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했어? 직접 내가 금반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간접 점유한 상태지. 하지만 을에게는 뭐가 있어? 반환 청구권이 있겠지. 현재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 계약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얘는 지금 점유 계정이죠. 점유 계정. 우리 아까 예시문에서 점유 계정. 자,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이번엔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겠대요. 소유권 양도 계약.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을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인이 소유자인 거를 확인했어요. 그죠? 충분히 점검을 했어. 그 다음에 유효한 계약, 그 다음에 점유인도. 을은 일주일 후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확인 1번, 유효한 양도 계약을 했죠? 2번. 세 번째는 뭐냐면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점유인도까지 된 거죠. 그죠? 완벽한 계약이네. 그러면 지금 누가 하냐면 갑과 지금 병 사이에서 계약이 있습니다. 자, 병이 있는데 자, 여기에선 바로 뭐냐면 소유권 양도 계약이죠.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뭐야? 얘랑 하면 안 되지. 얘랑 한 게 아니라 얘랑 했죠. 얘랑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죠. 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 요 반환 청구권이 어디로 왔어? 일로 와야죠. 반환 청구권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지금 병과 을은 무슨 관계야? 얘는 무슨 계약? 여기는 바로 뭐냐면 양도 뭐지?
반환 청구권 양도인가? 반환 청구 양도 계약을 했었죠. 그러면 아까 두 개 비교했었잖아. 점유 개정 상태와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이 있었죠. 점유 개정에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됐고 얘는 선의 취득이 됐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더 간단히 얘기하면 다시 더 심플하게 한번 해볼게.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얘네 둘이는 어떻게 써요? 바로 뭐 하는 거야? 점유 개정 상태죠. 여기는. 그죠? 그런데 을과 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네 둘은 어떻게 써?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 상태죠.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유 개정이니까 얘는 뭐야? 당연히 선의 취득이 안 된다고 그랬죠. 될 수가 없을 테고 반환 청구권 양도니까 얘는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선의 취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죠? 만약에 각각 주인이 아니었다면, 그죠? 이 선의 취득 얘기는 주인이 아닐 때 나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갑이 금반지가 소유자였어. 갑이 원래 소유자야. 원래 소유자야.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원래 소유자는 별 문제가 없죠. 선의 취득 문제는 소유자가 아닐 때가 선의 취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니었더라면 이 세 개는 바로 뭐야? 이거는 선의 취득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 그럼 1번.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점유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입니다. 별 문제 없어, 이거는. 을이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죠. 그죠? 왜냐면 지금, 간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인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죠.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근데 갑이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거야. 이런 거.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저거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얍삽하게 틀렸어요. 볼게요. 일단 여기 볼게요. 자, 을이 가진 소유권이랍니다. 자, 일단 갑이 주인이 아니지. 그죠? 요 상태입니다. 여기. 갑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점유 개정 상태니까 선의 취득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을은 뭐야?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얘가 틀렸어요. 을은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 말이 틀렸어요. 근데 이 말은 맞다? 이 말은 맞다? 병은 을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을과 어떤 상태냐면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점유 개정 상태에선 선의 취득은 안 되나? 반환 청구권 양도는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 말은 돼요. 병은 을로부터 병이 아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유효한 계약을 했고 점유 인도까지 했죠. 그러면서 공시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요 말은 성립해요. 요 말은 성립하지만 틀린 건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다음,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이거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양도하는 거죠.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번은 을이 소유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점유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어폐는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자체로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잖아. 다음, 아니었습니다.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요.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런 충분히 주의를 했고 유효한 계약을 했고 점유 인도까지 딱 끝났죠. 그러면 병은 어떻게 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바로 선의 취득으로 취득하게 되죠. 다음, 으쌰. 마지막 문제 뭐냐?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난답니다. 소유권 박탈이 났다? 어떤 사건이 뭐 일어나다 이런 얘기 아니냐? 바로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나오네. 바로 1번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문법 하겠습니다.